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RM이 최근 빠져있는 책이라고 소개한 강효배 화백 예술산문 풍경의 깊이입니다.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나의 자혼은 노야 늙은 들판이다. 가슴 한복판에 변치 않는 그 무엇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 또아리에서 울리는 소리를 따라 방황해온 궤적의 흔적이 바로 내 그림들이다. 1. 나무가 되는 바람. 달이 메밀밭을 비추는 것이 아니다. 메밀밭이 달을 비춘다. 낮에 나온 엷은 달 소월이다. 마음의 풍경. 섬에서 자란 나는 다시 섬으로 돌아왔다. 유년기 내 육신과 뇌리의 세포에 각인된 그 매운 바람의 맛이 강한 인력이 되어 기어이 나를 끌어들였던 것이다. 돌아와서도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해 동안 자연의 언저리를 배회하였다. 정주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셈이다. 오랜 헤맨 끝에 비로소 섬의 발치에 정주철을 잡아 붙박이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조금은 성취하고 때로는 좌절한다. 나 또한 생존의 지평에서 시련을 만나 견뎌내야 했고 삶의 길에서 만났던 이들과 더불어 상처를 주고받았다. 그렇게 자유를 향한 힘찬 출발은 오래지 않아 뼈아픈 고난의 길이 되고 방황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오늘의 삶은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흘러간다. 이각화된 자극이 도처에 넘쳐나고 무한대의 정보가 교차하고 명멸한다. 우리네 삶을 외부로부터 규정할 거대한 계획들이 쉼없이 세워지고 집행된다. 우리 앞에는 강공할 크기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삶의 주변 작은 곳마저 참혹한 사고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전반적인 불안감 속에서 들뜬 듯 휩쓸리는 우리의 일상은 길을 잃은 채 빨라지고 바빠져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갖기가 쉽지 않다. 내 마음이 그리던 삶다운 삶은 늘 유예되어 왔다. 현실은 언제나 임시방편의 생활이었다. 이렇듯 사노라면 안팎이 같이 시달려온다. 몸은 서서히 낡아가고 이리저리 버려놓은 일들은 좀처럼 여의치가 못하다. 옹골차던 마음자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회한으로 가득 찬다. 조금씩 심신이 사가가는 것이다. 나는 나인데 진정한 내가 없는 낡아버린 헛개비. 삶의 풍파에 시달린 자의 마음을 푸는 길은 오직 자연에 다가가는 길뿐이었다. 그 앞에 서면 막혔던 심기의 흐름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하다. 부드럽게 어루만지거나 격렬하게 후려치면서 자연은 자신의 리듬에 우리를 공명시킨다. 바닷바람이 스치는 섬, 땅의 자연은 그리하여 내 마음의 풍경이 되어간다. 또한 그것은 바람 속에서 인고하고 있는 사물들을 통하여 스스로를 사는 방식을 암시해 주는 듯하다. 바다와 산과 고목은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표류하는 영혼의 말을 걸어온다. 그곳은 산만한 세계의 모습에 대해 일정한 좌표를 형성하여 준다. 또한 좌점을 주면서 정주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권고한다. 떠도는 자로서 공간을 사는데 지쳤으므로 붙박인 자로서 시간을 살아보라고 말한다. 섣부르게 행하기 이전에 먼저 존재해보라고 말이다. 오늘도 유년의 북풍이 여전히 매섭게 불고 있다. 바다 노을이 높아지고 해안은 부서진 파도로 온통 허옇다. 밀려오는 물결에 맞지르는 듯
시커먼 현무암의 곳들은 앞으로 나아간다. 부서지는 파도가 허공으로 솟구치고 포말들은 물보라가 되어 무트로 휩쓸린다. 바람 속에는 수백 년 묵은 고목이 버티고 있다. 남쪽으로 쏠린 뼈가지를 하고 마치 바람을 닮은 거대한 새처럼 바람을 타고 있다. 강한 바람은 인고의 생명을 안아 키운다. 바람과 나무는 서로를 멸하지 않고 서로를 만든다. 어쩌면 그것들은 하나다. 그 매운 바람이 아니라면 저다운 나무로 살 수 없고, 또한 바람은 나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바람은 영겁의 시간 속을 불어온다. 바람을 맞는 물과 돌과 땅거죽엔 시간이 각인된다. 장구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가 된다. 물이 뒤집히고 눈발이 솟구치고 구름장이 찍힌다. 달과 별이 떨린다. 이 맵찬 바람 속의 풍경들, 그리고 한 차례 바람이 다 지나간 후 섬의 중심에 의연히 앉아있는 새하얀 산, 한라산. 이것이 나에겐 참다운 풍경으로 비친다. 바람 부는 대지에서 북쪽 먼 바다로부터 한이 바람이 불어오면 바다는 크게 뒤처이며 일렁이기 시작한다. 세찬 바람에 휘몰린 바다는 물밑 바위들의 속이 긁혀 허옇게 뒤집힌다. 가파른 갯바위는 거센 물살을 가르고 베며 앞으로 나아간다. 맵찬 칼바람에 살점 깎이운 팽나무는 검은 뼈가지로 버틴다. 바람은 구름을 휩쓸어 황무지를 후려친다. 돌팍에 얽히고 설킨 덩굴들은 가시발로 바람의 가슴팍을 긋고 찢으며 저항한다. 아직도 차가운 날, 인동초에 남은 잎사귀 녹빛이 최후로 짙어지고 나면 새바람은 돌담 밑에 수선양을 흩트리고 청보리싹을 떨게 한다. 바다밭에 갈빛 고운 톳이 돋아나고 들판에는 유채꽃이 일제히 피어난다. 송앗가루 날리는 언덕 너머 저 멀리 푸르러진 황무지에도 실거리 노란 꽃등불이 여기저기 걸리운다. 새벽 공기 속 호박꽃 싱싱한 여름, 한낮엔 속으로 붓게 타는 황금빛 보리밭 들판 가득 흐드러지고 땡볕에 무르익은 노랑참의 단내가 들길에 썩어 넘실거릴 때 먼 바다는 쪽빛이다. 지난 겨울 남국으로 휘몰려 갔던 찬바람이 이제 물실은 맞바람이 되어 수순잎을 바득이며 되돌아온다. 버려진 밭에 쑥대가 휘청거리고 구름장이 몰려와 흩어지며 대지는 한여름 갈증을 푼다. 갈바람이 앞바다에 켜켜이 물비늘을 일으키고 들녘이 서늘해지면 콩밭이 한쪽부터 노랗게 익어가고 조이싹이 수국거리고 밭담엔 상국이 핀다. 돌뱅 뒤에 달이 막고 솔숲 사이 파도가 희다. 능선이 고운 오름, 잔디가 금빛으로 옷가리하고 맑은 바람 속에 작은 산꽃들이 하늘 댄다. 빈밭에 마른 짚이 다 타고 날 즈음 가을 한이바람 맞은 저녁 하늘이 서천 꽃구름을 피워 올리면 저 황야의 지천으로 솟아나 어둠을 휘젓는 하얀 억새꽃 물이 고난의 땅을 온 육신으로 일구어 흙과 하나 된 저 제주의 할머니, 저분이 쓰러지면 누가 이 대지를 어루만질 것인가? 따스하게 벗처럼 살면 어디든 중심이 되는 법이다. 진정한 분노 뒤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 뜨거운 사랑이 있기에 분노가 가능하다고 본다. 복수초가 스스로 에너지를 내서 눈을 녹이듯이 그런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이란 무엇인가?
그림은 미술과 다르다. 미술은 그 행위 방식이 훨씬 폭넓고 다양하다. 현대 생활의 다채로움과 미술 개념의 확장으로 인해 미술은 이제 시각문화 전반에 걸쳐 작동한다. 그림은 미술의 한 방식이고 그것의 핵심적 부분이긴 하지만 더 특수하다. 미술을 한다는 것과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혼동이다. 평면 작업이라면 그림일까? 이 둘 또한 비슷하긴 하나 사진을 찍는 일을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지 않듯이 그림은 평면 작업보다 더 특수하다. 회화라는 한자 말이 있다. 회화는 우리말 그림과 가장 가깝다. 선을 긋고 색을 칠한다면 그림일 것이다. 드로잉과 페인팅을 그림이라 하듯이. 그런데 그림이라는 말에는 조금 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싶어하고 또 그리는 행위에는 어떤 마음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스며 있다. 어느 정도 평평한 곳에 몸을 써서 마음을 나타내려는 의지가 있다. 몸을 통해 흐르는 마음 같은 것이라 해야 하나? 그렇다면 마음이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속마음, 마음속하고 말하듯 이 몸 안에 있는 것인지 밖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지향인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인지 점차 형성되어 가는 그 무엇인지가 뚜렷하지 않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한 탁월한 비평가의 비유대로 아직은 모호한 어떤 마음을 낚는 일인지 모른다. 이 낚음질에는 먼저 평정한 상태와 미끼가 필수적이다. 미끼란 외부 사물, 생각거리 등 이른바 소재다. 미끼는 목표물이 아니다. 그것을 다루는 방식, 낚아 올리는 방식, 요리해내는 방식을 통하여 마음은 드러날 것이다. 이 방식들이야말로 추상화 과정이 아닐까? 어떤 것들이 사상하고 가장 강력한 것, 바로 그것을 뽑아 올린다. 그러므로 추상화는 명료화 과정이다. 애매모호하게 흐리거나 기하도형을 반복하거나 하는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마침내 그림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림은 미술로부터 뛰어오른다. 아직 더 해야 한다. 좀 더 비어있는 상태로, 좀 더 자유분방하게, 좀 더 부드럽게. 떳은 여기 한 권의 글 모음이 있다. 내 인생 45년간의 생각들이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에 쓰인 많지 않은 글들이다. 한데 모인 글을 보니 살아온 시간에 따라 내가 여러 사람의 나로 나뉘는 이상한 기분이 든다. 나이 든 내가 청장년의 나를 돌아보게 된다. 젊은 나는 미숙했으나 지금의 나보다 먼저 살았다. 젊은 나들이 있었기에 뒤따르는 지금의 내가 있다. 또 달리 보면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어린 나를 속에 안고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이를 겹겹으로 둘러싸운 인격체가 지금의 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기에 지금의 나는 젊은 나들을 긍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든 나쁘든 한 화가의 인생에서 펼쳐진 생각의 여로가 투명 구슬 속처럼 환히 들여다보이는 결과물이 나왔다. 감사하다. 서쪽 언덕에서 중에서. 예술 산문? 처음 접해보는 장르라 예술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넘기려다가 방탄소년단 RM이 최근 빠져있다고 해서 열어봤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는데 짧은 글귀 몇 줄의 그림이길래 시집 같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몇 장 뒤 긴 글이 나왔습니다. 글을 읽는데 읽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글에 쓰인 단어며 문체 등이 요즘 글과는 사뭇 달라 고전과 시집의 중간쯤이랄까? 그림을 그릴 땐 당연하겠지만 글을 쓸 때나
스피치를 할 때 중요하게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듯. 글을 쓰는 사람이나 말을 하는 사람의 그림을 그리듯 이란 표현에 글이나 말은 그래봐야 글이나 말로 하는 그림을 흉내낸 글이나 말이었습니다. 저자 이름에 강요배 화백이라 했을 때 화가인가? 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화가가 쓰는 글은 진짜 글로 그림을 그리는 듯 했습니다. 아, 그림을 그리는 듯 하는 묘사의 글이 이런 것이구나. 함께 나오는 그림을 보면 글의 내용에 끄덕이게 됩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고 글이나 그림 역시 그러하지요. 화백이 어떤 마음으로 바다를 보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는지 만나볼 수 있는 명작이었습니다. 소장하고 싶습니다. 좋은 작품 고맙습니다. 화백님. 화백의 45년간 인생이 담긴 화보집 같은 예술 산문이라 양장본이면 소장하는데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단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살아가세요.